도화살 1탄 안 보셨다고요? 괜찮습니다. 도화살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시작이니까요. 도화살이 있으면 예쁘고 잘생겼다. 도화살이 있으면 처음부터 눈에 띈다. 인기가 많다. 도화살에 대해서 떠도는 얘기들은 주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도화살이 강한 사람은 과연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어떤 특별한 매력이 있는지 오늘 어디서도 듣지 못한 아주 구체적인 도화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늘 단 10분 투자해서 인간 매력의 극치인 도화살이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해서 내 매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써볼까요? 첫 번째, 도화살을 가진 사람은 예쁘고 잘생겼다. 사주로 이 사람의 외모의 수준이 어떨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도화살이 운으로 들어오거나 사주에 강하면 가지는 외모적인 특징이 있기는 해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도화살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 그 미세한 변화가 감지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찍으면 요새는 뽀샵 기능이 정말 잘 돼 있는 어플들이 많은데요. 예전에는 티가 많이 났지만 이제는 정말 티가 안 나면서도 뭔가 나의 외모를 조금 더 낫게 만드는 그런 고기능의 고마운 어플들이 많이 생겨서 저 역시도 잘 쓰고 있는데요. 이 포토샵으로 살짝 블러 처리를 한번 한 것 같은 효과가 외모에 입혀진다는 것이 도화살이 운으로 들어오면 생기는 유일한 외모적 변화입니다. 이게 단지 비유가 아닌 것이 도화살이 들어오면 내 눈에도 한 겹 희뿌연 막을 덮은 것처럼 세상을 보게 되고 내 머리도 안개가 한 겹 덮여 있는 것처럼 돼요. 답답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 마법의 장막은 오히려 나에게서 심각하고 진지하고 무거운 뭔가를 한꺼풀 걷어낸 느낌이 들게 합니다. 심각하고 진지하고 무거운 뭔가를 덜어낸 느낌이라니 감이 잘 오지 않으실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평소보다 생각을 덜 한다는 겁니다. 도화살이 강해지면 거울을 볼 때도 내 생김새의 이목구비 하나하나, 모공 하나하나까지 뜯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뿌예진 눈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보게 돼요. 사람의 매력은 외모의 조화와 분위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도화살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그에 맞게 행동을 하게 되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목구비가 엄청 화려하게 예쁜 것보다 한번 블러 처리한 것 같이 흐릿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인기는 훨씬 많은 경우가 많죠. 사주의 도화살이 강하면서 이런 외모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연예인으로는 아이유, 빈지노가 있습니다. 아이유 같은 귀여운 동안상에 노래 잘 부르는 여자 가수들은 많고 키 크고 잘생긴 가수들도 많은데 왜 아이유, 빈지노가 독보적인 걸까요? 물론 실력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인터뷰 같은 걸 잘 보시면 오늘 말씀드릴 도화살의 성격적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도화살은 사람의 외모를 뽀샵 처리를 한번 한 것처럼 부드럽고 편하게 만들며 도화살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생각이 단순해진다. 두 번째, 도화살은 첫인상부터 눈에 띈다. 도화살이 있다고 해서 무도회장에 신데렐라가 입장했을 때처럼 막 좌중이 압도돼서 후광이 비치고 이러지 않아요. 도화살의 첫 느낌은 아주 가끔씩 만나선 잘 몰랐는데 별로 가깝지도 않은 사람이 주는 어떤 인상이 집에 와서도 여운이 남아서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날 때가 있죠. 좋은 쪽으로요. 도화살은 그런 느낌입니다. 세 번째, 도화살은 인기가 많다. 이거는 예스입니다. 인기가 생긴다라고 봐도 좋고요. 도화살은 공평해서 태어난 사람이면 누구든 도화살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만세력 사주팔자 바로 아래에 10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 운을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대운으로 도화살이 들어올 때가 가장 강력하므로 대운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해 들어오는 세운을 보시면 됩니다. 올해가 개묘년이라서 위아래로 도화 글자가 들어온 해라 올해 도화살이 성립돼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인생의 특정 시기에 유독 사람들이 나한테 호의적이었어. 유독 연애사나 구설수로 힘들어서 눈물 지었었어. 돌이켜보면 그때 참 이상했지 라고 한다면 그때가 도화살 운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도화살은 잘생기고 예쁜 것도 아니고 첫인상이 엄청 눈에 띄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매력이 폭발하는 걸까요?
도화살만의 매력을 설명드리려면 이 도화살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도화살이 드러나는 본격적인 시작은 이 사람과 대화를 트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도화살 강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에게 어느 순간 빗장이 확 풀리면서 나의 속내를 보여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말해서 도화살 강한 사람은 다정해요. 일부러 다정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제가 극장에서 2번 이상 본 영화가 한 편 있는데 무려 3번을 봤습니다. 이 영화로 N회차 관람 인증이라는 게 처음 생겼다고 하는데요. 바로 왕의 남자입니다. 모두가 연산군을 두려워하거나 미친놈이라고 할 때 이준기 씨가 연기한 공길은 그런 연산군의 다친 영혼을 금방 들여다보고 연민을 느끼고 사랑합니다. 연산군도 공길만이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고 연민을 느낀다는 걸 알고 그때부터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공길에게 집착하고 사랑하게 되죠. 이게 도화살을 가진 사람이 맺는 관계성입니다. 공길이 연산군에게 가진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으로서 연산군에게 특별한 것을 봐서가 아니라 반대로 연산군도 똑같은 사람인 걸 보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연산군은 자신에게 애정이 없듯이 남들에 대한 애정도 없지만 누군가 자신의 다친 마음을 알아주고 사랑과 새로운 감정을 끄집어내주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길이 나타나 편견 없이 자신을 알아주니 공길을 아주 특별하게 여기게 됩니다. 공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마음은 소유욕과 집착을 만들어요. 여기서 도화살에 비극이 생깁니다. 상대방이 날 은연중에 특별하게 생각하고 따라서 기대하고 집착과 소유욕을 느낌에 따라 마지막이 파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각별히 더 주의해야겠죠. 다정이 병이라는 말이 있듯이 도화살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내면을 보고 똑같은 사람이라서 준 사랑인데 받는 사람은 그것을 특별하게 느끼고 나중에 어느 순간 나만 사랑했었나 하는 배신감을 느끼게 되기 쉬우니까요. 과거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엔 분명히 친밀하고 서로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무덤덤했던 나의 감정에 비해 큰 분노를 표출하고 돌아서거나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이 있었나요? 그런 사람들이 특정 연령에 특정 성별에 분포되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도화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그룹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도화살이 있다는 거죠. 좋아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듯이 누군가 나에게 악을 쓰면서 상처를 준다면 사실 그 속마음을 열어보면 본인만 남몰래 더 좋아하고 본인만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이 슬퍼서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당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가해자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쪽에 더 가까우셨나요? 도화살이 인류애 같은 사랑을 한다고 해서 성욕이 없는 플라토닉한 사랑을 원하는 것이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안아주고 싶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교감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듯이 사랑이 많은 도화살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사랑에서 육체적인 사랑까지 가기가 아무래도 쉬워집니다. 사귀는 사람이라든가 배우자가 있다면 주변의 유혹을 참아야 할 상황이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애인이나 배우자가 도화살이 강한데 불안해서 어떻게 살죠? 오히려 자기한테 묶여진 관계가 있는데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찾는 사람들은 그만큼 도화살이라든가 매력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도화살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쪽에서 항상 참아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절개를 잘 지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상대가 밀고 들어오는데 모질게 싫다는 표현을 잘 못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이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몇 번 겪다 보면 아예 사람을 멀리하는 집돌이 집순이가 되거나 처음부터 여지를 안 주려고 일부러 비호감의 인상이나 행동을 꾸며내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도화살이 강한 사람의 특징은요, 인간의 본질을 알고 있어요. 아이 같은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문호들도 존경한다고 하는 대문호 중 대문호 톨스토이도 도화살이 굉장히 강합니다. 톨스토이의 대표작이 여러분도 아시는 안나 까레니나인데요. 어떻게 이 못생긴 할배가 여자의 심리를 이렇게 잘하는지, 어떻게 사람의 심리를 저렇게 간파하고 있는지 신기할 정도랍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끓어오르는 성욕과 여자의 유혹에 흔들리는 마음을 미워하고 일생을 통해 극복해야 할 숙제로 생각했고 성욕과 유혹을 참아내지 못해 파멸하는 내용의 소설을 많이 썼습니다.
죽기 몇 년 전에는 스스로 매일 읽어도 좋을 잠언집을 펴냈는데요. 이 잠언집으로 세상의 진리를 많이 설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드라마 작가 노희경도 도화살이 강합니다. 저는 예전에 바보 같은 사랑이라는 드라마로 노희경 작가를 처음 알게 됐는데 엄청 울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긴 분이길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었을까? 연애를 한 100번은 해봤나? 순수한 사랑에 대해서 쓰고 이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거의 호불호가 없는 절대적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죠. 이번에 대혼으로 도화살이 또 들어오셨기 때문에 드라마 쓰시면 아마 잘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또 김창옥 강사는 그냥 도화살 인간 수준입니다.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달드리고 있지만 대본을 보지 않고 저렇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 진리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수년간 와닿게 전달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타고난 재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도화살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반대로 생각하면 매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는 온갖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겠죠. 이건 내 맘에 들어, 좋아, 저건 딱 싫어, 이 사람은 이래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이래 이래서 싫어. 만나는 모든 것을 좋고 싫은 자신의 잣대를 들이밀며 재고 다니는 사람은 매력이 없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저도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엄청 매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톨스토이는 사람은 결국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는 그저 생각 없이 즐겁고 잘 웃고 잘 나눠주고 그냥 같이 놀면 됐지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었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이기 위해서 척할 필요도 없었고 때로 자신감이 떨어져도 꾸며내질 못하니 그런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수밖에 없었고요. 한번 그런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대하고 지내본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오래도록 가져갈 수 있다면 어느새 나의 매력은 업그레이드 돼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구독자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감사한 마음뿐이고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